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제정신이 아닌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 자신의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이걸 기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름도 깁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이재명은 지금 대표도 아닌데 수원지검의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소장이 허위였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첫 재판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이화영이 최근에 자신의 부인에게, 이화영은 지금 2심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을 만나봐라. 이재명은 어떤 태도냐? 자신에게 뭘 해줄 거냐? 지금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야당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흔들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해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속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화영의 9년 6개월 그 징역형, 그 1심형 안에는 본격적으로 제3자 뇌물, 대북 송금 부분이 본격적으로 그 혐의가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통해서 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이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의 책임은 얼마냐, 이재명의 책임은 얼마냐, 이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더 큰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화영 1심 판결에서의 그 뇌물을 받은 부분 쌍방울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9년 6개월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게 모두 이재명이 시킨 것이고 이재명의 제3자 뇌물이 돼야 이화영은 그래도 최소한 9년 6개월, 지금 1심형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20년,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 자기 혐의를 피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의 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래서 이재명, 이화영 사이에 대북 송금을 놓고 이게 신경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이화영 재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기소가 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과잉 수사를 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공소장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판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소장이 잘못됐다, 허위라고 한다면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단도 하기 전에 이재명이 시킨 것이죠. 민주당이 이 기소장이 허위다,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이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첫째, 공수처가 굉장히 허탈할 겁니다. 공수처가 민주당 편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사의 판결을 받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섭섭하다 할 테고, 이걸 지금 이 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답시고 해도 이게 더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무슨 혐의로 이 검사를 수사를 합니까? 그 다음 신진호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습니다. 이재명은 신진호를 지금 탄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탄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진호에 앞서서, 판사 탄핵에 앞서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핵안 의결 전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코미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4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모두 드러나서 그 탄핵안을 만든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이 부분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탄핵당한 대상자 그 검사에 의해서.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건 이미 뭐 거의 판결이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성윤의 반응입니다. 자기는 국회 안에서만 이야기했고 검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성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름을 거론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한 것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들으면 그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성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을 해보나 마나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었다. 그래서 검찰 탄핵, 검사 탄핵을 추진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검사를 탄핵을 해야 합니다. 이 지금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 공소장을 작성한 이 기소한 검사입니다. 서현욱 검사. 이 서현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탄핵을 하면 더 좋겠는데 검사 4명이 이미 탄핵안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서현욱을 또 탄핵 명단에 넣자니 이건 국민들의 눈총이 더 따갑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해봤습니다. 공수처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서 재판 받아라.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그 공소장이 거짓말이고 허위라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 이외의 말을 이 공수처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부지사 이화영의 전결 이 서류였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 공소장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허위다라고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의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1심 판결에서, 김성태 1심 판결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현욱 검사는 이 수사를 했고 이화영, 김성태 수사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 그 다음에 이화영, 이 김성태에 대한 1심 판결까지 모두 참고를 해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한 겁니다. 결국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두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 지금 민주당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화영의 전결 결재 사항이었고 이 보고서는 만약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민주당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18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으면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이 몰랐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계속합니다. 답은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면 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 굉장히 서두를 겁니다. 집중 심리를 하면 좋겠지만 이재명은 또 야당 대표다라고 하면서 버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열어도 됩니다. 이 재판. 이 재판 내용 지금 이화영, 김성태 재판으로 인해서 재판 내용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서두르면 뭐 연말 아니라 내년 1월쯤에 1심 판결 나옵니다. 이건 법정 구속입니다. 엄벌입니다. 30년 무기징역입니다. 북한에 뇌물을 준 겁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검사 탄핵부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사 탄핵이 돼야 지금 판사 탄핵도 할 텐데 검사 탄핵에서 걸려 있는 겁니다. 검사들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지금 탄핵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모두 갖다 댈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들어서 이 흠집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해 냈다라는 게
지금 이 대북 송금 이 기소를 한 검사를 또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들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자기들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큰 건 한 건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은 뭐 이게 자기의 방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 이재명 지지층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할까? 우리 사법 역사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공수처가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공수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겁니다. 공수처를 지금 민주당 산하의 수사기관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수처지만 이 고발장을 보고 공수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재판부에 가서 이 공소장이 허위다라고 주장해 봐라. 그런 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재판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라고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허위 공소장이라면 다음 달 26일 이재명이 재판부에 나가서 주장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도둑놈이지만 우리 사법부,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이 그런 변명, 주장을 할 그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수처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위 제정신 아닌 이런 짓거리를 저지릅니다. 이재명은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라고 하고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는 한 이런 코미디는 계속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